나, 호구상서의 외동딸. 여자는 조정 권모술수와는 거리가 멀고 평생 다른 큰 뜻은 없었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정반대시여. 아부의 귀재. 입 하나로 미말의 하급 관리에서 이 품까지 올랐어. 그리고 나는 그의 딸. 그냥 누워서 빈둥 떼고 싶어. 화분과 떡 같은 거. 평온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오늘 아버지가 낭패를 보셨어. 너무하잖아. 내 체면이 다 망가졌어. 아버지, 또 무슨 일이세요? 오늘은 사헌부에 탄핵당하셨어요? 아니면 동료와 싸워서 지셨어요? 그 망할 놈 섭정왕 배쟁 그가 돌아왔어. 배쟁? 늘 변방을 지키는 그분? 바로 그 놈이야. 오늘 조정에서 그가 경성 방어에 대해 물었는데 아비는 습관적으로 칭찬 좀 하려고 했지. 왕자께서 변방을 지킨 지 10여 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은 생각할 때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몸소 변방으로 가서 왕자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몸소 변방으로 가고 싶다고? 그럼 가면 되잖아. 본왕 몸에는 17개의 칼자국이 있다. 네 몸에서 가장 심한 부상은 손톱 깎은 상처겠지. 왕자님 신은 비유를 한 것뿐입니다. 황하치수 때 다른 사람들은 피를 토했는데 너는 부 하나로 3급 승진했지. 국고가 텅 비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자고 했는데 너는 황제 다리를 붙잡고 울면서 맑은 죽을 드신다고 천고의 명군이라고 칭송했어. 이게 네가 한 짓이다. 너는 아부하는 것 말고 뭐 할 줄 아냐? 왕자님, 너 정말 선비로서 체면이 없구나. 서대감, 천천히 뛰어. 허리 다시 삐지 않게 조심해. 아버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아부로 이품 대관이 되셨는데 그것도 관료사회의 기적이에요. 욕 좀 먹는 건 억울하지 않아요. 너, 이 불효녀야. 아니면 우리 낙향할까요? 그동안 우리 집에 모은 돈이 우리가 놀고 먹기에 충분해요. 평생 동안. 이런 일들에서 멀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된다. 아비가 이 이품관직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가? 나는 대주 왕조를 위해 빛나고 불태울 거다. 아버지가 빛나고 불태우는 방식은 매일 조정에 가서 욕먹는 거예요. 딸아, 아비가 방법을 생각했단다. 아버지, 무엇을 하시려고요? 딸아, 네가 가서 그를 괴롭혀라. 누구를 괴롭히라고요? 배정. 내 경국지색으로 폐월지모로 반드시 그 배정을 집안이 편치 않게, 가축도 편안치 않게, 살담가시 없게 만들 거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그 배정은 소문난, 사람은 무섭고 말수는 적은 제 이 정도 미모로는 그분에게 한 칼에 베일 것 같아요. 딸아, 넌 나라를 망칠 잠재력이 있단다. 요전에 장공주님의 꽃구경 연회에서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자권과 소승일이 모두 무릎 꿇고 네 치맛자락에 엎드렸잖니. 아버지, 전 그냥 밥 한 끼 먹으러 간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남자 둘을 넋을 잃게 만들었어. 네가 제대로 하면 어쩌려고? 딸아, 아비의 계책을 들어봐. 그저 그 배정 앞에 가서 눈을 흘기고 윙크를 하면 주자권과 소승일이 알게 되면 분명히 화를 내겠지. 생각해봐. 주자권은 병권을 쥔 소년 장군이고 소승일은 황실 종친인 귀한 소왕자야. 그 둘이 섭정왕과 맞붙으면 아비가 좌우에서 이득을 보며 호랑이를 몰아 늑대를 잡는 거야. 아버지, 정말 천재세요. 당연하지. 딸아, 아비의 남은 인생 행복은 오직 너에게 달렸단다. 전 안 갈 거예요. 내 불쌍한 마누라야, 눈을 뜨고 좀 봐. 딸이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의지할 데 없는 늙은 아비를. 됐어요, 됐어요.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아가씨, 대감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가씨께서 나서셔야 한다고. 섭정왕께서 조회를 마치시면 반드시 현무대를 지나신대요. 길목에서 기다리셨다가 기절하는 척 하세요. 그분 품에 쓰러지는 거예요. 기절하는 척. 너무 진부하잖아. 섭정왕께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실 것 같다? 그분은 전장에서 사람을 죽여봤어. 무슨 수를 못 받겠어? 그래도 해봐야죠. 대감께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께서 안 가시면 대감께서 직접 길바닥에 누워 사고를 치겠다고 하셨어요. 못 살겠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볼 용기가 없어. 좋아. 역시 내가 가야겠다. 정말 잘생겼다. 그림책에 그려진 것보다 더 준수해.
조심하세요. 누구야? 감히 여기서 무례를 부리다니. 아가씨. 자네 부친께서 오늘 조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셨다더군. 너도 다리 부러뜨리고 싶어? 망할. 그가 나를 알아봤어. 그는 내가 서만평의 딸인 걸 알아. 이번에 망신이다. 창피해서 죽겠네. 네가? 너는 땅바닥에 어두울 때까지 누워 있을 거야? 아니면 그냥 선봉으로 온 거야? 잠시 후 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사고 치려는 거야? 왕자님, 오해하셨어요. 제가 그냥 발목을 삐었어요. 발목을 삐어서 길 한가운데 쓰러졌어? 말에 밟히고 싶었어? 아니면 수레에 깔리고 싶었냐? 서가의 가훈이 정말 기가 막히네. 이 망할 배쟁아. 좀 제대로 말하면 안 돼? 말해봐. 네 아버지가 미인계 쓰라고 보낸 거야? 함부로 모함하지 마세요. 미인계는 안 통해. 본왕은 변방에서 못 본 게 없다. 돌아가서 네 아버지에게 전해라.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봐.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본왕이 집까지 태워다 줄까? 왕자님께 패기치기 싫어요. 제가 걸어갈게요. 네가 이 꼴로 상서부까지 걸어간다면 자네 부친께서 내일 조회에 나가시면 금란전에서 하늘을 울릴 만큼 울부짖겠지. 본왕이 길거리에서 행패 부렸다고 모함할 거야. 힘으로 약자를 괴롭혔다고. 아버지 입은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마차를 가져와라서 아가씨를 집으로 모셔다 드려라. 타라. 본왕이 직접 데려다 주마. 섭정왕님께서 오시다니요. 멀리 나가 맞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왕자님께서 직접 소녀를 집으로 보내주시다니 저희 집이 영광입니다. 왕자님 들어오시겠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러시 왕자님. 됐다. 그럼 간단히 식사라도 하시죠. 저희 집에 새로 강남 출신 요리사를 덤쓰고 이위 그게 일품입니다. 됐다. 그럼 녹두죽 한 그릇 하시겠어요? 더위를 식히시라고. 서대감. 오늘 자네 따님이 길에서 넘어졌더군. 본왕이 그냥 지나가다 데려다 줬을 뿐이네. 다음부터는 잘 관리하시게. 자네 따님의 발을 말발굽에 넣지 말게. 얘야, 어찌 된 일이냐? 그가 왜 너를 따님이라고 부르냐? 너희들은 벌써 불같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 아니야?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서로 푹 빠졌어야지. 아버지, 제발요. 앞으로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가 나한테 전화래.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대충 하지 말라고. 딸아, 나를 속이지 마라. 섭정왕이 네한테 마음이 있지 않고서야 직접 데려다 줄 리가 없잖아. 그분은 아버지가 시비 거실까봐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말하기를 다음에는 다른 수를 쓰라고. 이건 분명히 기회를 주는 거잖아. 딸아, 그 섭정왕 말이야. 분명히 네한테 마음이 있어. 아버지 이해력이 정말 최고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아버지가 어쩌다 이품 대신이 되겠어? 아, 맞다. 오늘은 보름이구나. 이따가 네 어머니한테 향 좀 올려라. 부인아, 딸이 다 컸어. 사위를 골라야 해. 네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나를 도와서 의견을 좀 줘야 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벌써 저에게 약혼을 정해주셨어요. 옥패를 증표로요. 역시 그녀였어. 에이, 끼어들지 마라. 무슨 옥패가 증표야. 벌써 10몇 년이야. 상대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 주자건 소년 장군, 내가 걱정되는 건 혹시라도 언젠가 사고라도 나면 우리 딸이 과부가 될까봐 그 소승일 매일 신화 짓고 쓸데없이 나긋나긋하기만 해. 우리 딸이 이렇게 활발하고 귀여운데 시집가면 못 견딜 거야. 그리고 그 배쟁 됐어. 너 배쟁은 말할 것도 없어. 그 망할 배쟁. 내가 죽어도 우리 딸을 그 녀석한테 시집 보내지 않을 거야. 뭐야 이게? 배쟁. 배쟁. 무슨 배쟁? 워라. 꼭 기억해라. 네 아버지는 너를 배쟁에게 복수하라고 보낸 거야. 기비죠. 너 설마 진짜 그 배쟁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은인. 구명의 은혜 감사 인사도 다 못 드렸는데 이 옥패를 증표로 삼겠습니다. 만약 제 아이가 장차 권세를 잡게 된다면 반드시 와서 갚겠습니다. 오늘의 은혜. 훗날 내가 출세하면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어. 꼭 와야 해. 과자도 꼭 가지고 와. 응. 15년이야. 드디어 널 찾았어. 그리고 주작원 그 소승일. 그 두 놈 감히 본왕의 여자를 노리다니. 이제 좀 혼을 내줘야겠어. 말단 장수, 왕약께 인사드립니다. 본왕이 묻는다. 지난달 군중의 군량 입고된 석수는? 출고는? 잔고는? 말단 장수 기억하기로 대략 12,000석 입고 출고 8,000석 대략. 너는 경영 주장이다. 군량은 군대의 생명줄이다. 본왕에게 말하기를 대략이라고? 말단 장수 실직했습니다. 듣자니 네가 며칠 전 서 부저문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다더라. 혹시 그 서양반 딸한테 꽂힌 건 아니냐? 말단 장수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됐다 꺼져라. 오늘 왕약께서는 화약을 드신 건가? 어째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특히 서양반 딸까지 언급하시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게 본왕의 상대가 된다고? 정말 상대도 안 돼. 아가씨, 누군가 우리를 초대했어요. 경어로 유람선으로 가자고 해요. 아가씨. 거절해. 이 아가씨는 외출해서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그런데 유람선 쪽에서 디저트 세트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추죽, 비치떡이랑 구이화 연근가루, 개껍질 노란떡도. 가자. 얼른 이 아가씨 화장하고 옷 갈아입혀. 사람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아가씨는 그냥 그 맛있는 게 좋을 뿐이야. 서 아가씨, 자리는 최상층의 천자일호 룸에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제가 예약한 건 그냥 일반석인데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귀한 분이 이미 대신 다 처리하셨어요. 편하게 계세요. 미월 왔구나. 누군가 했더니 이 녀석이었네. 잘난 척하는 멋쟁이. 미월. 이것들은 모두 너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거야. 대추죽, 개껍질 노란떡, 왕숙. 왕숙의 룸은 뱃머리에 있어요. 시야가 트여 있고 어쩐 일로 흥이 나서 조카에게까지 오셨나요? 본왕 생각에는 이 방의 풍경이 더 좋군. 미월. 이건 내가 큰돈 들여서 구한 전조 화성의 진적이야. 춘산추수도 특별히 가져와서 함께 감상하려고. 가짜야. 화성이 승하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 그림의 낙관 먹물은 아직 안 마른걸. 쓴 건 성동 취죽제에 지난달에 나온 세종이야. 이 그림이 설마 화성이 어젯밤에 시체가 일어나 그린 거냐? 왕숙. 조카, 이거는. 본왕이 기억하기에 너는 어릴 적부터 궁정 그림 성수에게 배웠지. 몇 년 배우고 이런 안목만 배웠냐? 왕숙이 너무하세요. 이 배쟁이. 일상적인 공격성이 이렇게 강하다니. 그럼 나는 조심해야겠네. 부끄러운 꼴을 보였군. 사실 본왕은 평소에 항상 이렇지는 않아. 큰일이다. 멀미 났어. 여기서 토하면 안 돼. 아버지가 또 놀리실 거야. 왕약. 신녀가 좀 불편합니다. 갑판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요. 망했다. 이제 개처럼 엎어지겠네. 상서부의 체면이 완전히 구겼다. 정말 힘들면 토해도 돼. 괜찮아. 본왕이 배를 바로 대도록 하겠다. 아니, 안 돼. 다 먹지도 못했는데. 낭비할 수 없어. 여전히 먹보구나. 사람 불러라. 전부 싸라. 춘도.
춘도, 얼른 와서 나 좀 부축해. 대라, 예, 왕야. 왕야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다. 이내당에 가서 가장 좋은 진피탕을 사서 과자와 함께 상섭으로 보내라. 예. 이게 정말 그 살신인가? 어째서 전설 속에 다르지? 감히 내 배쟁 오빠를 빼앗다니. 내가 반드시 너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가서 육수궁에 가서 이모님께 전해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말해. 비비 마마님의 분부입니다. 서씨 집에 따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하다고. 본궁이 보고 싶습니다. 서씨의 따님에게 명하여 즉시 입궁하라. 서미월. 가자. 우리는 궁중 사람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어. 귀비마마께서 갑자기 너를 부르시다니? 하필 아버님께서 외출하신 때라니. 몰라.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야. 나 먼저 입궁할게. 너는 바로 아버님께 알려드려. 그래. 왕야 궁중의 귀비마마께서 서미월을 입궁시키셨습니다. 이게 서가 아가씨 아니야? 군주마마, 안녕하십니까? 예뻐 보이려면 상복이 최고라지. 솔직히 말하면서 아가씨의 예쁜 꾸미는 실력은 정말 높구나. 신녀는 군주마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어미가 기생 출신의 더러운 년이라고 들었다. 네가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 잘 놀아나는 꼴을 보니 설마 어미의 업을 이으려는 거냐? 간판 걸고 개업하려는 거야? 이 천한 꼴을 봐라. 역시 어떤 어미에게 어떤. 이 더러운 년아, 감히 나를 때리다니. 그만. 미워라.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냐? 천하고 무례하게. 그녀가 나를 때렸어요. 그녀가 먼저 손을 댔어요. 봉군주는 그녀를 처벌할 거야. 네가 공공장소에서 싸움을 하다니. 꼴이 말이 아니야. 당신들은 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녀를 때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든 너는 여자다. 여자가 어쨌다고? 그녀가 우리 어머니를 욕했어요. 네가 어찌 이렇게 천박하냐? 나는 원래 이 꼴이야. 당신들이 지금 깨달아도 늦지 않았어요. 너 그만. 너 빨리 군주마마께 사과해라. 그녀가 우리 어머니를 욕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과하라니? 그녀가 한 말을 여러 사람이 판단해보시오. 누가 청보 때리지 않겠소?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한낱 천한 사람이 감히 군주마마께 손을 대다니? 살고 싶지 않냐? 큰일 났다. 이걸 깜빡했네. 비비마마는 소평의 이모이시다. 소평을 때리면 곧 비비마마의 체면을 깎는 것이다. 왜 성질을 못 참았을까? 참았어야 했는데 출궁한 후에 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렸어야지. 실책이다. 사람을 불러라. 이 분별 없는 놈을 잡아라. 마마, 안 됩니다. 마마, 노여움을 푸소서. 서아가씨는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 고의로 무례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빌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잘못을 내 머리에 씌웠다. 마마께 청하옵니다. 미월의 어리고 모름을 용서해 주소서. 이번 한 번만 봐주소서. 맞습니다, 마마. 미월이 그저 잠시 정신이 혼미했을 뿐입니다. 역시 남자들은 다 돼지 발톱이야. 됐어요. 당신들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이 천한 녀석아. 감히 본궁 앞에서 나대다니? 비비마마, 신녀는 천한 녀석이 아닙니다. 신녀는 사람입니다. 소평 군주입니다. 먼저 저의 어머니를 모욕하셨기에 신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습니다. 소평은 군주다. 신분이 귀하시고 너는 품계도 없지? 어떤 상황에서든 너는 군주를 따라야 해. 만약 그쪽도 마님을 욕했다면요? 감히 무례하구나. 본궁 앞에서 이리도 방자하다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본궁이 시키는 대로 붙잡아라. 혼줄을 내주어라. 신녀는 부당합니다. 비비마마,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고 소평 군주만 감싸시니 천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십니까? 쳐라. 마구 쳐라. 죽어도 본궁이 책임진다. 그만.
오라버니? 그분이시다. 어쩐 일이지? 폐하께서 행차하셨다. 폐하께 문안드립니다. 평신, 이게 무슨 일이오? 폐하. 신첩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 서미월이 상하를 알지 못하고 마치 그 죽은 어미와 꼭 같습니다. 어미 처벌하지 않으면 왕실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귀비. 아시오? 그 서미월의 어미가 무슨 신분인지. 기생 출신의 천한 것이지요. 무슨 신분이 있겠습니까? 귀비, 말 조심하시오. 귀비는 아시오? 서대인의 망처가 폐하께서 친히 봉하신 이품 고명 부인이라는 것을. 그렇소? 사실이오. 짐이 명을 내려 친히 봉한 이품 고명이오. 서애경 2번 치수와 구휴래. 네가 수고가 많았소. 말해보시오. 무슨 상을 바라오? 폐하. 신이 감히 폐하께 청하옵나이다. 신의 망처 심씨를 추증하여 고명 부인으로 삼아주소서. 황당하군. 심씨는 기생 출신인데 어찌 고명에 봉해지겠어? 왕 어사의 말이 옳소. 고명은 조정의 특별한 영예이니 어찌 풍진 여자에게 주겠소? 신의 아내는 비록 풍진 출신이나 몸을 판 적은 없습니다. 신이 10년을 한등한 것은 그녀의 10년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혹한의 섣달. 그녀의 손이 터져도 비파를 타고 무더운 삼복. 그녀의 목이 피를 토해도 쉬지 않았습니다. 신의 아내가 번 돈은 자신은 검소하게 지내며 이웃의 독거노인에게 쌀과 양식을 보냈습니다. 성남의 절뚝이, 장성서의 눈먼 할멈, 그리고 부모 없는 고아들. 누가 그녀의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녀가 꿰맨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당연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진 마음을 지니셨소. 폐하, 이런 도량, 이런 은혜. 어찌 그런 헛소리만 하는 문벌보다 못하겠소. 신은 벼슬도 원치 않소. 금은보화도 원치 않소. 신은 그저 그녀가 저승에서 당당하게 부인이라 불리길 바라옵니다. 조서를 내려라. 예부상서 서만평의 망처 심씨를 이품 고명 부인으로 추증한다. 신이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부인. 들리나? 네가 부인이야. 당당한 부인이라고. 그런데 서미월은 그녀가 군주를 모욕했잖아요. 그게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까? 운왕이 직접 들었소. 소평군주 공공연이 천한년이라 부르며 폐하께서 친히 봉한 이품 고명 부인을 욕했소. 말이 너무 더러워. 다시 말하기 어렵소. 이게 어디 사람 욕하는 겁니까? 이건 분명 폐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요. 황실의 위엄을 무시하는 것이요. 서아가씨는 자식으로서 누군가 공공연히 조정의 고명 부인을 모욕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해 그 미친년을 때린 것이요. 이건 분명 폐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요. 무슨 잘못이란 말이요? 귀비 일당이 안왕의 의지에 요즘 들어 더욱 횡포해졌소. 마침 이 기회에 이 나쁜 기운을 잡아야겠소. 폐하. 소평은 어리고 무지해서 어리고 무지? 올해 19이요. 다 그대라는 고모가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이요. 돌아가 반성하시오. 소평은 3개월 출입 금지. 도덕경 100번 쓰기다. 서미월. 아주 훌륭하구나. 네 어머니 그 시절 풍모가 있도다. 황궁하라. 이걸로 끝. 내가 이겼네. 원래는 구족을 바칠 준비까지 했는데. 워라 괜찮니? 귀비께서 너를 괴롭히지는 않으셨지? 아니요. 다 해결됐어요. 괜찮다. 그런데 소장군 주작권이 널 구했니? 아니면 소승일 소왕자?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잘 감사해야겠구나. 그 둘은 말도 마세요. 비비 앞에서 겁에 질려 숨도 못 쉬더라고요. 내가 원래 그들에게 크게 기대했는데 겁만 번지르르 했구나. 앞으로는 그들과 왕래하지 마라. 아참, 대체 누가 널 구한 거냐? 배쟁. 배쟁? 그 망할 배쟁이? 가자.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주작권이랑 소승일이랑은 안 만날게요. 하지만 그냥 보낼 순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낸 선물들을 다 팔아버릴게요. 주인장. 이것들 다 필요 없어요. 가격을 매겨주세요. 아가씨. 이것들 모두 합쳐 5천냥입니다. 어떠신지요? 얼마요? 5천냥? 네, 바로 5천냥입니다.
아가씨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전 원래 천냥밖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대박 났네. 안 적어, 안 적어. 이 가격에 하자. 앞으로서 아가씨가 가져오는 물건은 모두 시가의 10배로 사들여라. 왕야, 정말 10배로? 본왕의 말은 2번 하지 않는다. 또 아가씨가 이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모두 섭정왕부 명의로 달아라. 아가씨, 이 석정왕 머리가 고장난 거 아니야? 15년을 기다렸다. 더는 기다리기 싫다. 이제 천하에 알릴 때다. 섭정왕이 만금을 쏟아부어 서가 천금을 웃게 하셨다. 그게 다가 아냐. 들으니 보배제 전체를 서 아가씨가 마음대로 가져간다더라. 전부 패백이라네. 오늘 새로 한 토막, 냉면왕자 교만금. 말하자면 화방 정인을 맺은 후 화방 소문 궁중 감싸기. 이제 또 진짜 금은 보화라니. 내 백년대계는 안정적이다. 우리 이러는 거 좀 양심 없지 않아? 양심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술 안주도 못 되는데. 딸아, 잘했어. 하지만 계속해야 한다. 그의 육체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파괴해야 한다. 앞으로 그가 감히 나에게 까불지 못하게. 됐어. 네가 뻔뻔한 건 알지만 난 그래도 선은 있어. 돈은 더 못 받아. 도로 돌려줘야 해. 이걸 섭정왕부로 보내. 꼭 받게 해. 아이고 아가씨, 우리 이제 정말 오해 풀기 힘들겠네요. 어디 봐. 상서 천금이 봄을 전하다. 손수 수놓은 주머니 정인에게 주다. 아가씨 섭정왕께서 뵙길 청하옵니다. 이 지경이 됐는데 또 왜 오는 거야? 불난데 부채질하러? 안 봐, 안 봐. 아빠도 만나지 마세요. 역시 내 딸이 수단이 좋구나. 이 섭정왕이 스스로 찾아오다니. 하지만 딸 말도 맞다. 남자란 좀 시켜줘야 한다. 날이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왕야가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이 2시즌이 지났습니다. 왕야가 아직 안 가셨습니다. 서대인. 소배야, 네가 내 딸을 원한다면 안 될 것도 없지. 하지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앞으로 조정해서 나 욕하지 마. 알겠어? 예. 왕야. 서대인. 본왕의 옛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자네 어찌 이토록 독한 짓을 했는가? 세상에, 서대인이 딸 시집 안 보내려고 길거리에서 섭정왕을 때리다니. 왕야, 약 다 끓였습니다. 뜨거워. 창밖의 새가 너무 시끄럽다. 시끄러워서 본왕 머리가 아프다. 상처가 다 벌어졌네. 서대인. 어깨가 뻐근하오. 내가 당당한 예부상서가 이 지경이 되다니. 남의 밑에서 개고생이라니. 망할 노릇이야.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섭정왕을 때려눕혔어. 맞아. 참 이상하긴 해. 배정은 백전노장 아니야? 우리 아버지 손이 얼마나 세다고? 섭정왕이 지금 침대에 누워 계셔. 영감님이 시중 드시고 계셔. 안 돼.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아버지, 왕야. 간단한 간식을 만들었어요. 상소대인. 본왕이 목마르다. 뒷산 대나무 잎 끝에 내린 이슬로 우린 차를 마시고 싶다. 왕야, 도대체 무슨 꿍꿍이신 거예요? 제 아버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본왕이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는데 설마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 상처는 어이도 말했잖아요. 옛날 병이 도진 거라고. 잘 쉬기만 하면 된다고요. 알고 싶나? 본왕이 왜 너희 서부에 왔는지 나와 함께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알려주지.
싫어요. 그럼 본왕은 눕겠다. 좋아요. 갈게요. 왕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이곳은 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곳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거의 오지 않았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설마 내가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는 건가? 내게서 모성을 찾으려는 건가? 미워라. 내가 댁에 눌러붙은 것은 그건 상서대인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럼 왜요? 그것은 너를 날마다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세상에. 어느 집에서 청혼하는 거야? 저 앞에 선 사람 봐. 섭정왕 전하 아니야? 누구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잠 좀 자게 해줘. 사위 배정이 장인어른께 인사드립니다. 좋구나. 좋아. 이 망할 배정아. 나를 속였어? 장인어른, 진정하십시오. 사위는 성의를 보이기 위해 그랬습니다. 네. 그 쓸모없는 예물 들고 저리 꺼져. 누가 내 딸을 너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냐? 꺼져. 장인어른, 진정하시고 이 혼사는 아마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내 딸인데 내가 거절 못해? 장인어른, 이는 폐하께서 직접 내리신 혼서입니다. 아니 그럴 리가. 황제께서 어찌 혼사를 허락하셨겠어? 사흘 전 그날은 늙은이가 자네에게 조정 대신들 앞에서 크게 욕을 먹었던 날 아니었나? 정확히 말하면 영애를 만난 후부터입니다. 소서가 황제께 성지를 청했습니다. 비록 성지는 이미 손에 있었지만 소서는 강요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혼사는 결국 미월이 마음으로 원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미월이 나에게 뜻이 없다면 비록 성의를 거스르더라도 본왕도 결코 강요하지 않겠소. 헛소리. 내 딸은 내 말을 가장 잘 들어. 그녀는 내 명령에 따라 네 감정을 가지고 놀았을 뿐이다. 복수한 것뿐이다. 내 딸은 순결하고 깨끗한데 그녀가 어떻게 네 같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겠냐? 아버지, 찾지 마세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망할 짓을 했구나. 나리께서 기절하셨어요. 딸아, 아버지가 악몽을 꾼 것이냐? 대시놈을 꿈에서 봤다. 성지를 들고 와서 혼인을 강탈하는 꿈. 장인어른, 깨어나셨군요. 소서가 댁에 의병을 대기시켰습니다. 지금 그가 진맥을 하게 하겠습니다. 이 망할 놈아, 네가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다니 너와 겨루겠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말로 합시다. 딸아, 네가 어리석구나. 이 남자는 속이 깊어. 바다와 같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너는 이리를 집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스스로 죽는 길을 찾는구나. 아버지, 왕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진심이에요. 성지가 먼저 청혼한 것이야. 이것은 말하자면 그가 처음부터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혼사는 내가 죽어도 동의하지 않겠다. 당장 꺼져라. 좋아. 오늘부터 너는 네 마당에만 있어라. 출입 금지다. 내 허락 없이 방문 밖으로 반걸음도 나가지 마라. 나는 두고 보겠다. 그 배쟁이 어떻게 갇힌 신부를 데려갈지. 장인어른, 성지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미월은 저의 약혼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방문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동의하실 때까지. 섭정왕 전하께서 아시고 상서 대인께서 어제 놀라셨다고 특별히 천년설삼 한 뿌리를 보내셨습니다. 동해 야명주 한 쌍, 천산 설련 한 쌍, 화전 난옥 한 상자, 녹용 한 상자, 대인의 놀란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가져가서 배쟁에게 전해라. 나 서만은 비록 벼슬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문인 풍모가 있다.
이 재물로 나를 매수하려 하다니 그는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상서대인. 이 모두 왕야의 성의입니다. 성의? 본관은 그의 그런 성이 필요 없다. 받느냐? 그의 성에 개도 안 받는다. 다 잘라라. 대간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한 조각씩 걸레로 써라. 술에 싣고 시장에 가서 배추 팔아라. 욕 많은 영웅에게 어울리지만 술에 끄는 것은 간신에게 어울린다. 딱 맞다. 다 삶아서 집 앞에 천막을 치고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줘라. 여보, 미안해. 딸이 도둑놈에게 속아서 넘어갔어. 막을 수도 없었어. 내가 왜 살아야겠어. 대감, 섭정왕이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해먹을 거면 나눠주고 쓸 거면 부숴버려.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지금 내 마음은 고요해. 모든 게 허무해. 돈은 똥처럼 보고 보물은 잡초처럼 봐. 그런데 왕부 사람이 말하길 대기 그런 금은보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번에 보낸 것은 전대의 서예 대가인 송희 선생의 친필로 쓴 난정집서 유일본, 그리고 화성 오도자의 87신선권 진적 원고. 송휘의 난정집서, 오도자의 87신선권. 이건 내가 꿈에서도 만져보고 싶어 하던 거야. 대감, 제가 들여오게 할까요? 안 돼. 안 된다. 나 서만평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야. 원칙 알겠어? 딸을 이미 속여 넘겼는데 내가 또 그의 물건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 딸 파는 놈이 되겠지. 하지만 대감, 전에 물건 받으실 때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닥쳐. 가져가서 부뚜막에 불 지펴라. 대감,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인데요. 내 딸이 이미 넘어갔는데 내가 그의 글씨와 그림을 왜 갖겠어. 내가 태울 거야. 다 태울 거야. 태우고 나서 절에 가서 출가할 거야. 송휘야, 오도자야, 미안하다. 배쟁. 이 도둑놈아 기다려. 너랑 끝까지 간다. 왕야.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사실을 말해주는 게 어때? 우리 아버지 좀 봐. 요새 화가 많이 나셨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올 지경이야. 많이 야위셨어. 괜찮아. 어이가 말하길서 대감께서 체격이 좀 통통하셔서 다이어트하기 딱 좋다고. 10근 더 빼면 조정에서 뛰어다니기도 더 빠를 거라고. 너 진짜야? 그가 지난번에 어사에게 쫓겨 욕먹었잖아. 숨이 차서 헐떡거리더라. 내가 봐도 힘들어 보였어. 알았어. 그럼 말해봐. 내 쪽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됐어? 우리 언제까지 숨길 거야? 미워라,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무슨 일인데 먼저 말해봐. 내가 승낙할지 말지 결정할게. 나랑 결혼해줬으면 해. 너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한순간엔 나를 내 어머니로 생각하고 또 한순간엔 나랑 결혼하라니. 나 좀 무서워. 난 한 번도 너를 내 어머니로 생각한 적 없어. 그건 그냥 실수였어. 이리. 그럼 확실히 말해봐. 넌 도대체 내가 뭘 바라는 거야? 내 아버지가 아첨을 잘해서? 내가 잘 먹어서? 미워라. 나도 사정이 있어. 지금 조정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안왕의 야망은 뻔히 다 알잖아. 나는 지위도 높고 권력도 있어. 당연히 그들의 관역이 됐어. 나는 혼인할 사람을 찾아야 해. 내게 야망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황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서대인은 비록 아첨으로 출세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황제께서는 내가 권신을 끌어들인다고 의심하지 않으실 거야. 아첨으로 출세한 장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안전하잖아. 내 말을 내 아버지가 들으면 사흘 밤낮을 울 거야. 그러니까 그분한테 말하지 마. 안 돼. 가짜 혼인 같은 게 소문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시집가? 미워라. 네가 지난번에 소평군주랑 그 소동을 벌인 일. 귀비와 소평이 너희 집을 쉽게 놔주지 않을 거야. 명백한 화살은 피하기 쉬워도 숨은 화살은 막기 어려워. 네가 본왕과 결혼하면 명목상이라도 그들도 어느 정도는 꺼릴 거야. 걱정 마. 그냥 가짜 혼인이야. 사태가 가라앉으면 황제께 혼약을 해지해달라고 할게. 너를 망치지 않을게. 말이 맞는 거지? 맞아. 이 사람은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아.
아버지는 대주에서 빛을 발하려고 하시는데 배쟁에게 의지해야 해. 화당에서, 궁에서 그가 2번이나 나를 도와줬어. 이 은혜는 갚아야지. 좋아. 하지만 약속해. 일이 끝나면 바로 혼약을 해지하자. 약속 어기면 개다. 좋아. 미안해. 미워라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썼어. 배쟁이 왕비가 되기 전에 예절을 배워야 한다고 말 안 했잖아. 아가씨,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장로모는 귀비에 시집 갈 때 수행이었어요. 궁에서는 수단이 엄격하기로 유명해요. 비비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궁중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상대할 상대가 아니에요. 예법대로라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흠잡을 데가 없긴 해요. 네가 배정을 찾아가. 왕실에서는 예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왕비께서는 걸음걸이는 버들가지처럼 나풀거려야 합니다. 자태는 연꽃이 물에 비친 듯 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인내심도 없다면 어떻게 왕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해. 본왕을 모시라고? 본왕이 팔 다리라도 잘렸나? 아니면 왕부의 하인들이 다 죽었단 말인가? 왕비가 직접 모셔야 할 정도냐? 왕전하, 진정하소서. 노비가 미래의 왕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왕실 예절을, 이것이 법도입니다. 규칙? 본왕이 마마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왕실 법도인지. 너에게 미래의 섭정왕비를 이렇게까지 학대할 수 있다고? 소인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왕비 전하께서 의태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히 가르쳐야 합니다. 왕실의 체면. 선왕의 유명 예는 몸을 바로잡는 것이요. 스승은 예를 바로잡는 것이요. 규칙은 몸과 마음을 닦는 데 쓰이는 것이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학대하는 도구가 아니다. 네가 규칙이라는 명목으로 사적인 형벌을 행하다니, 본왕의 약혼녀를 이렇게 다치게 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왕실의 가장 큰 모독이다. 가르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래가 위를 범했으니 끌어내어 곤장 20대를 쳐라. 궁에 던져 넣어라. 왕전하, 살려주소서. 데리고 가서 치료해 줄게.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한 짓이야? 아버지가 알았다. 안왕부 그 늙은 년이야. 감히 반역을 하다니? 배정 그 녀석은? 그가 널 지키겠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냐? 안 돼. 이 궁 안의 규칙들은 다 사람 잡는 것들이야. 따라 배우지 마라. 아비가 직접 나서야겠다. 진짜 실력을 가르쳐주마. 무슨 진짜 실력? 따라. 이 왕실 예절은 아랫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야. 주인 앞에서는 아비 이 방법이 먹히는 거야. 관청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지. 네가 이것만 익히면 궁 안에서 마음대로 활보할 거야. 소위 말하자면 눈치껏 처신하는 것. 귀인이 하늘이 네모나다고 하면 너는 극찬을 해야 해. 이 네모난 것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소위 안색을 살피는 것은 문에 들어서면서 먼저 주인의 안색을 살피는 거야. 그 다음에 말투를 결정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의 기술이야. 온갖 방식으로 칭찬하는 기술. 칭찬은 겉으로만 하면 안 돼. 속을 칭찬해야 해. 기품을 칭찬해. 그가 스스로 믿을 때까지. 그게 진짜 실력이야. 이마마, 네가 귀비 역을 해라. 미월이가 연습하게. 마님, 늙은 종은 못하겠습니다. 못하다니 시키면 하는 거야. 저리가 앉아. 따라 해봐. 아빠가 가르쳐준 실력을 보여줘. 귀비마마, 오늘 정말 얼굴이 환하게 빛나시네요. 기품이 넘치십니다. 소녀가 멀리서 보니 마치 9천년녀가 하강한 줄 알았어요. 낙신조차도 폐하를 보면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특히 폐하께서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은 보살이 강림하신 것과 같습니다. 대주에 폐하가 계셔서 실로 나라의 행복이며 백성의 복입니다. 장인어른, 미월을 경성 제1의 여강관으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제1의 여자 만담가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네가 뭘 알아?
병법의 속임수는 당연하지. 이게 기발한 승리법이야. 내 딸 가르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마마, 상서대인을 모셔다 방에 모셔드려라.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미월과 단둘이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직 말 안 끝났는데. 내 딸 가르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제 소홀이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왕 일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비열한 수단을 쓸 줄은. 당신에게 손을 대다니. 안왕. 안왕은 선제의 막내 동생입니다. 평소 저와 정견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정에서 섭정을 하면서 그는 저를 눈엣 가시로 여깁니다. 지난번 궁중일에서 그의 사람들이 손해를 봤으니 당연히 만회하려 들겠죠? 오늘 그 장마만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제 왕비가 되면서 피할 수 없이 그들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폭풍은 아직 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사령입니다. 이 패를 보는 것은 곧 저를 보는 것입니다. 제 휘하에 모든 아미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위험에 처하면 혹은 당신이 처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들고 그들이 당신을 위해 모든 장애를 제거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 귀중합니다. 네 안전이 가장 소중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네가 오늘 같은 억울한 꼴을 당하는 모습. 나는 네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길 바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미월이길. 그게 아니라 규칙에 얽매인 섭정왕비. 그들은 내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거야. 너를 치려는 거야. 맞지? 아마 그게 바로 그들의 계획이야. 우리가 간신히 짜놓은 판이 그렇게 배정에게 무너졌어. 왕숙님, 그는 전혀 너와 나를 눈에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서미월 그년이 화려하게 섭정왕부로 시집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해요. 뭐가 급해? 그 노파를 보낸 건 원래부터 정말 서미월을 어쩌려고 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길을 떠보는 돌멩이였어. 배정의 한계를 보려고 한 거야. 그리고 서가 부녀의 댐댐이도 보려고 했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사람을 보내도 배정이 막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미월만 붙잡고 있어야 해? 배정은 철옹성 같고 서미월은 그가 지키니까 빈틈이 없어. 하지만 그 둘의 결합은 새로운 거대한 허점을 만들었어. 허정? 서만평. 그저 아부나 하는 아첨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쓸모가 크지 소평. 명심의 가장 교묘한 모함은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야. 흐름을 타고 배를 미는 거야. 서만평이 어떤 사람인데?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가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며 권세에 아부한다는 걸. 그의 명성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어. 이런 제일 간신히 곧 섭정왕의 장인이 된다면 이 자체가 천하 제일의 웃음거리야. 또한 배정이 씻을 수 없는 오점이지. 우리는 필요 없어. 그가 살인이나 방화한 죄를 조작할. 그건 너무 가짜야. 우리는 그냥 그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돼. 왕숙님의 뜻은? 뇌물, 수수. 그가 곧 국구가 되는데 그에게 아부하려는 사람들이 상서부에서 성문까지 줄을 설 거야. 우리는 그냥 소문을 퍼뜨리기만 하면 돼. 그가 몰래 축하 예물을 받았다고, 관직의 가격을 매겼다고, 그리고 몇 명의 증인을 세워 직접 증언하게 하는 거야. 네가 봐. 서만평의 처신으로 이런 더러운 물을 끼얹으면 그가 피할 수 있을까? 이번 그때 배정이 그를 감쌀지 말지. 감싸면 간신과 한통속이 되는 거고, 감싸지 않으면 의리가 없는 거야. 어떻게 선택하든 그는 지는 거야. 황수께서는 명확하시군요. 배징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서미월을 망가뜨리려면 먼저 망가뜨려야 해.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을 그녀가 지켜보게 할 거야. 그녀의 그 귀여운 아빠가 명예를 잃고 모두에게 욕을 먹는 꼴을. 여러분, 요즘 경성에서 가장 큰 경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섭정왕이 서상서 댁 아가씨와 혼인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물이 불면 배가 뜬다고 서상서께서 곧 국구가 되시니 그 몸값이야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요. 듣자하니 요즘 예부 아문의 문지방이 달아 없어질 정도라더군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마 누군가
서대인의 비리를 찾으려는 겁니까? 손님, 딱 맞히셨습니다. 예부 주객청리사에 얼마 전 종육품 자리가 하나 났는데 주사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까요? 장씨랑 댁 그 놀고 먹는 조카 말입니다. 그가 상서부에 보낸 할애 선물이 옛 벼루 하나였는데 그 밑에 꼬박 3,000냥 은행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내 서만평이 돈을 좋아하긴 해도 내가 언제 그런 못된 짓을 한 적이 있냐? 3,000냥의 주사 자리를 팔아? 나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난 한 푼도 안 받았어.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모함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화내실수록 그들의 꾀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안 화를 내겠냐? 지금 밖에선 온통 소문이 나서 어사대 그 미친 개들 벌써 내 탄핵 상소를 쓰고 있겠지. 태학의 아래입니다. 신이 아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경중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부상서 서만평이 섭정왕과의 인척관계를 이용해 공공연히 관직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이 수중에 수십 통의 탄핵 상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확실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명을 내리시어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왕대인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서만평은 대주에 충성해 왔으며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모함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습니다. 왕어사. 본왕이 한 가지만 묻겠다. 네가 말한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왕약의 아래옵니다. 이 일은 이미 경중에 떠들썩하게 퍼졌습니다. 게다가 수십 명의 관원이 연명으로 상주했습니다. 어찌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겠습니까? 본왕이 또 듣자 하니 성남의 이야기꾼이 어제 막 한 토막을 지어냈다고 하더군요. 본왕이 서 아가씨와 화방에서 미려했다는 일척천금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왕어사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면 본왕도 대리사에 자수해야 합니까? 사치가 극에 달했다는 죄를 자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는 민간의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찌 조정의 중대한 일과 한데 섞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오직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어사께서는 도찰원 좌도어사로서 백관을 규찰하는 의지하는 것이 이 다방이나 주막에서 길에서 주워들은 소문입니까? 만약 대주의 법도가 이렇게 아이장난 같다면 그렇다면 이 조정의 문무백관은 삼법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폐하 신이 생각하기에 이 일이 수상합니다. 여기서 변명할 여지도 없는 서상서를 신문하기보다는 차라리 즉시 명령을 내려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게 하십시오. 그 배후의 목적이 서대인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인지 군신을 이간질하는 것인지. 황형, 섭정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증거도 없고 확실히 서상서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너무 마음 쓰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집니다. 섭정왕께서는 곧 서상서의 사위가 되실 터인데 지금 그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감싸시면 아마도 비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왕야께서 비호한다는 의심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제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는 차라리 대리사와 형부 주관에 맡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왕야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삼법사가 함께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하라. 반드시 명백히 밝혀내도록 하라. 퇴조. 황제 폐하 만세 만만세. 만만세. 왕야 서대인은 명성이 자자하오. 오늘 이렇게 힘써 보호하시니 아마도 화를 자초하실까 걱정이오. 만약 본왕이 제 사람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망했다. 망했어. 안왕. 그 망할 놈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애초에 배정을 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더 화를 자초했구나.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겨냥해 배정을 치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아. 내 아버지를 건드리는 건 안 돼. 글쎄, 나도 가야겠어. 좀수를 써야지. 춘도, 가서 내 새로 만든 옷들을 다 꺼내와. 아가씨, 이게 무슨... 들었어? 서상서 댁에 선물 보내는 문턱이 다 금으로 바뀌었다며.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 외삼촌의 사촌의 이웃 말로는
실품 주사의 자리 하나에서 대인이 입을 열자 3,000냥 은이래. 손가락 3개를 내밀었는데 많지도 적지도 않게 바로 3,000냥 황금이었어. 삼천냥이라는 그 세부사항이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와 놀랍도록 일치해. 우리 아가씨께서 묻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냐고. 아가씨께서 모르시는 게 있군요. 이건 성서, 그걸로의 장 아저씨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안왕부의 집사와 위형제를 맺으셨거든요. 정보가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역시 그였구나. 아가씨, 저희가 출처를 찾았어요. 바로 왕자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분이 사람을 잡게요. 아니. 그들이 우리 가족이 다 아버지처럼 그저 조바심 나는 바보인 줄 알게 할 거야. 석정왕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다니 문도 안 두드리시고 도둑님을 본받으시려는 겁니까? 요 며칠 네가 이 일 때문에 그 술집 찻집들이 용과 뱀이 섞인 곳인 줄 아냐. 혼자 다니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왕자님의 아미들이 쫓아오고 있지 않나요? 정말 위험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소문은 흩어진 듯하지만 실은 모든 정확한 세부사항이 같은 출처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서 두 걸로요. 거기는 안왕부 집사의 외척이 운영해요. 안왕이 이번 소동의 배후 조종자예요. 지금 우린 수세에 몰려있는데 이대로 가면 그들은 분명 뒷수를 둘 거예요. 그들이 수를 두길 기다리느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칼을 하나 건네주는 게 나아요. 칼을 건네준다고? 맞아. 그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뇌물수수 혐의를 덮어씌우려 해.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함정을 파자. 그들이 성공했다고 착각하게. 이른바 증거를 우리 집에 직접 가져오게 하자. 그때 현장을 적발하고 도관에 든 쥐 잡듯이 하자. 안왕은 신중한 사람이야. 그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거야. 이게 그의 수와 핵심 참모들과 사사들의 은신처야. 그러니 왕야 소문이 이미 퍼졌습니다. 온 경성에 모두가 말합니다. 서만평이 뇌물을 받고 법을 어겼다고 곧 몰락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딸은 여전히 죽을 줄 모르고 매일 방탕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경성 백성들은 뒤에서 그녀를 패가녀라고 욕합니다. 멍청한 부녀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다. 서만평 그 늙은 여우 평생 아천만 일삼았지. 막상 위기에 닥치면 자신 지킬 줄도 몰라. 왕야 수하가 듣기로 그 배쟁이 서미월에게 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쓴다고? 그 배쟁이 변방에서 10년 넘게 사람을 죽였는데 무슨 여자를 못 받겠어. 하필 철부지 계집애한테 넘어가겠어. 그냥 서가를 이용해 눈가림하는 것뿐이다. 여론의 불이 이미 붙었다. 이제 마른 장작을 하나 더 넣을 때다. 이 불이 들불처럼 번지게 하자 아랫사람들에게 전해라. 움직여도 좋다고. 예, 왕야 수하가 이미 사람을 구했습니다. 서만평의 먼 친척입니다. 상서부의 지형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일이 끝나면 입마금할 놈은 입마금해. 수하가 알겠습니다. 이 안에 천냥 황금이 있고 그리고 한 권이 상서대인이 직접 기록한 관직 매매 장부다. 오늘 밤 자시에 이것을 상서부에 묻어라. 뒤뜰 좁은 산 밑에. 일이 끝나면 영화부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대인, 걱정 마십시오. 상서부 어느 구석에 개구멍이 있고 어느 곳에 벽돌이 헐렁한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심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실패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네네네. 작은이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숙부님, 제가 잔인하다고 탓하지 마세요. 사람은 재물을 위해 죽고 새는 먹이를 위해 죽는 법이니까요. 자시, 아직 2시간 남았어. 충분해. 사촌 아저씨가 밤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 정원에서요.
무슨 보물을 묻으려는 거예요? 왕비님 살려주십시오. 왕냐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상서 대인을 해치려 한 게 아닙니다. 안왕입니다. 모두 안왕냐님께서 저에게 강요하신 겁니다. 소인은 위로 늙은 부모님과 아래로 어린 자식이 있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놈의 서귀야, 이 배신할 놈아. 내가 예전에 네가 불쌍해서 집안에서 일하게 해줬는데 너는 되려 나를 물어뜯다니. 사촌 아저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안왕께서. 강요받았다고? 그래서 내 머리에 뒤집어 씌우려고? 너 알고 있냐? 적과 내통하는 게 무슨 죄인지? 구족 멸문이야. 내가 망하면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너도 서가 사람이야. 나 서만평은 작은 이익을 탐내긴 하지만 벼슬을 팔고 사는 이런 목숨 걸린 일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 너는 남을 도와 나를 죽이려 하다니. 내 죽은 아버지한테 면목이 서냐? 면목이 서냐고. 내가 예전에 너에게 밥 한 끼 준 게 면목이 서냐? 그들이 원한다면 증거와 함께 현장을 잡는 멋진 연극을 하려는 건데 우리가 잘 협조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안왕의 체면을 너무 안 세워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금이? 안왕이 정말 큰 돈을 썼구나. 아버지, 진지하게 하세요. 됐다. 파괴둬라. 이 보물을 파내면 그들 얼굴을 어디에 둘지 보자. 밖으로 드러내서 원래 구덩이에 다시 묻어 들키지 않게 해. 이 대인, 이게 무슨 뜻이시오? 나는 조정의 이품대관이오. 감히 내 집을 무단 침입하다니? 왕법이 있긴 한 거요? 서대인, 본관 앞에서 관의를 부리지 마시오. 성질을 받들어 왔소. 고발을 접수했소. 댁에 숨겨져 있는 벼슬을 팔고 산 증거가 있어. 사람들아, 수색하라. 반역이다, 반역. 대학에 가서 너를 고소하겠다. 이건 모함이야. 서대인, 먼저 자신을 잘 챙기시지요. 증거가 발각되면 당신은 가서 대리사에서 차를 마시게 되실 겁니다. 대인 찾았습니다. 가산 아래에 파낸 흔적이 있습니다. 자국이요? 흙이 새 것입니다. 구리. 서대인, 이쪽으로. 이 관이 좀 보겠소. 당신의 후원에 대체 무슨 보물을 묻었는지. 서대인, 이제 할 말이 더 있어? 인증 물증 모두 있습니다. 당신의 관직 매매 제목은 씻을 수 없을 것 같소. 잠깐. 왕이야, 신은 명을 받들어 수사 중입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본왕이 알고 있다. 조사하기로 했으니 본왕 앞에서 열도록 하라. 모두가 보게 하자. 서대인,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상자를 열어라. 이럴 수가. 분명히. 이 대인,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내가 관직을 판 증거가 있다고? 증거는 돌이 증거입니다. 설마 이 관이 돌까지 판다고? 이 대인, 이것은 서귀의 자필 자백서입니다. 그가 직접 자백했습니다. 안왕이 지시했다고. 그가 가짜 증거를 묻었습니다. 대인을 모함했습니다. 당신은 닥터를 영령으로 삼아 사람들을 데리고 이품 대신에 집을 수색하다니 그것도 본왕에게 설명해야 하지 않겠소? 왕야, 신도 규칙대로 한 것입니다. 규칙대로 수색을 마쳤다. 이제 본왕이 안왕구에 가서 안왕야에게 물어볼 차례다. 이 연극이 재미있었는지. 섭정왕, 이게 무슨 뜻이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시다니. 설마 내 집에 큰 도둑이 났습니까? 섭정왕께서 직접 잡으러 오실 정도로. 안왕형의 솜씨가 좋군. 남을 시켜 모함하고 조정의 이품 대신을 일이 실패하고 나서 여기서 편하게 차를 마시려 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정말 어찌 이럴 수가. 본왕이 평소에 서만평이 아첨한다고 불평했을 뿐인데 아첨한다고 너희 이개 같은 노비들 감히 제멋대로 하다니. 이렇게 무법한 짓을 저지르다니 사람아. 이 몇 명을 멋대로 한 간악한 종들을 본왕이 잡아라. 왕야님, 살려주소서. 소인은 다만 왕야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그러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소인이 제멋대로 한 일입니다. 왕야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왕제여 형이 부하를 잘못 다스려
거의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소. 이 사람들을 즉시 대리사에 넘겨 처분하겠소. 결코 용서하지 않겠소. 과연 그렇지 않은지 네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야. 황제 폐하께서 결정하셔야 해. 안왕이 남을 시켜 모함하고 조정의 이품 관리. 본왕 수하의 하인이 제멋대로 한 짓이오. 이미 대리사에 넘겼소. 안왕 소승사 집안 다스림이 엄격하지 못하여 부하가 조정 신하를 모함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복록 1년 감봉 3개월 동안 문을 닫고 반성하라. 이 일은 여기까지다. 누구도 더 이상 논하지 마라. 신성지를 받들겠나이다. 황은혜 감사드리나이다. 궁에서 명이 내려왔어. 복록 1년 간봉, 문 닫고 반성. 나도 알고 있었어. 그에게 복록 1년 간봉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 미워라. 내 잘못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그게 최선의 결과였어. 그는 꼬리를 잘라 도망쳤어. 우리가 이번 판은 이겼지만 완전히 뱀을 놀라게 했어. 그가 다음에 손을 쓸 때는 분명 더 잔인할 거야. 그리고 더 은밀하게. 하지만 나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안 먹어. 가져가. 관직은 험악하고 인심도 예전 같지 않아. 안왕이 분명 나를 모함했는데 결국 복록 감봉으로 끝나다니. 내가 당당한 이품 관리인데 이렇게 참고 넘어가야 하다니. 안 먹어. 나리, 그래도 안 먹는다고 했잖아. 가져가. 귀찮게 하지 마. 우리 아버지는 자신을 궁겨 신선이 되려나? 아가씨, 나리 좀 설득해 주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싫어. 지금 화가 나셨으니까 누가 가도 꾸중 들을 거야. 배고파서 못 참을 때쯤 저절로 나오실 거야. 걱정 마. 죽지 않아. 가자. 여기 서 있지 말고. 아가씨, 섭정왕이 오셨어요. 걸 왜 온 거야? 배정이 장인어른께 인사드립니다. 누구? 누가 내 장인어른이야? 함부로 부르지 마. 아직 허락 안 했어. 장인어른께서 놀라셨다 들었습니다. 사위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위가 놀라신 마음을 달래드리겠습니다. 네가 뭘 달래? 나는 아주 좋아. 네 가식적인 태도 필요 없어. 너 여긴 내 집이야. 들어오라고 안 했어. 나가. 장인어른의 서재가 아주 아담하시네요. 함부로 뒤지지 마. 그건 내가 소중히 간직한 거야. 사위는 장인어른께서 수집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 담벼루를 구했습니다. 내가 뭔 좋은 걸 못 받겠어? 고작 벼루 하나로 나를 사려고? 무이산 모수 대용포차입니다. 황제께서 사위에게 한 보따리 하사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본관은 원래 선물을 안 받는데 네 정성이 워낙 지극하니 특별히 받아주마. 장인어른, 차 드십시오. 장인어른께서 조정에서 오래 계셔서 인망이 두터우십니다. 모든 관리들이 존경합니다. 사위는 원래 직설적으로 행동해서 사람을 얻기도 쉽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위에게 알려주십시오. 조정에서 동료들과 그리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배정아, 잘 물어봤다. 네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융통성이 없어. 이 관직 생활은 원활함이 가장 중요해. 자, 아버지가 몇 가지 가르쳐주마. 사람을 안 건드리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첫 번째는 웃음 속에 칼을 숨기는 거야. 아무리 상대를 미워해도 얼굴에는 미소를 띄어야 해. 먼저 칭찬을 몇 마디 하고 그가 우쭐해지면 무심코 한 방 찔러주는 거야. 칼은 너무 날카로우면 안 돼. 무딜수록 좋아. 아프지만 말을 못하게. 무딘 칼로 살을 베다. 응, 그게 바로 그 뜻이야. 가르칠만 하군. 두 번째는 힘을 빌려 때리는 거야. 누가 너를 괴롭히면 급하게 맞서지 말고 그를 더 큰 까다로운 사람 앞으로 밀어. 걔들이 서로 물게 두고 넌 구경하는 거야. 게다가
중재자로서 좋은 평판도 얻고. 장인 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하지. 네 장인인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건 바로 이 요령 덕분이다.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일찍 나한테 물어봤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을 거야. 장인 어른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자주 와서 여쭙겠습니다. 좋아. 앞으로 시간 나면 오너라. 우리 아버지는 차 한 잔에 매수당하셨네. 아가씨, 날이 깨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언제든 가르쳐주마. 그분이 좋아하시는 건 누가 허풍 들어주니까 그렇지. 쓸모없는 놈들. 전부 쓸모없어. 배정, 서미월. 왕야, 소평군주께서 뵙기를 청하옵니다. 들여보내라. 황숙,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서가는 멀쩡한데 저는 냉궁에 갇혀 죽어야 하다니요? 본왕도 안다 배정을 얕본 게 본왕의 잘못이다. 서가 그 계집애도 얕봤지. 생각지도 못했지. 오로지 먹고 노는 게 일인 바보가 약간의 꾀를 부리다니. 똑똑한들 어떠랴. 그 아비가 간신인 한 그녀는 영원히 편할 날이 없어. 황숙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이번 실패를 겪은 후 그들은 분명 더욱 경계할 거야. 평범한 죄목으로는 이미 어렵다. 서만 평을 다시 쓰러뜨리기는.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땐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이면 반드시 천둥벼락처럼 해야 한다. 영영 일어나지 못하게. 예를 들어 적과 내통하고 나라를 판다든가. 적과 내통하고 나라를 팔다니. 근데 증거는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또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는 만들 수 있다. 성남 묵지항으로 가서 무공을 본왕에게 데려와라. 서둘러야 한다.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무공이 누군데요? 이미 20년 전에 죽은 사람, 그리고 천하에 유일하게 누구의 필체든 흉내낼 수 있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위조 대가다. 그의 필체를 모방해서 편지를 써라. 그를 영원히 망칠 수 있는 편지를. 여러 경들, 오늘은 짐의 생신이다. 온 천하가 함께 경축하라. 짐에게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다. 여러 신하들과 나누고자 한다. 섭정왕, 우리 대주를 위해 몸바쳐 일했고 이제 혼기가 찼다. 짐이 매우 기쁘게 여긴다. 예부상서, 서만평의 딸 서미월은 단정하고 현숙하며 섭정왕과 천생연분이라. 짐이 친히 두 사람의 혼례를 주관하기로 했다. 상을 내려라. 동해 명주 10말. 남해 산호 한 쌍, 화전 미옥 100켤레, 촉금 소수천 필. 아니, 나는 아직 승낙하지 않았는데 어찌 친히 주관한다는 거야. 배정 그놈이 내 딸과 어울리겠어? 대인, 축하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맞아요. 섭정왕은 지위도 높고 권력도 막강한데 높은 가지에 올라붙은 셈이네요. 그건 내 딸이야. 내가 18년을 키운 딸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다스.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은 폐하의 두터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서대인,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안 돼. 내가 폐하께 가서 이 혼사를 제대로 말씀드려야겠어. 왜 그래? 안왕이 수상해. 폐하, 신에게 긴요한 일이 있어 아천이다. 무슨 일이냐? 이 일은 우리 대주의 강산 사직과 관련됩니다.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신이 예부상서, 서만평을 탄핵하나이다. 적과 내통하여 나라를 배반한 죄목입니다. 오늘은 짐의 연회인데 무슨 긴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느냐? 바로 폐하의 만수와 나라의 경사이기에 신이 더욱 감히 간악한 무리들이 이 태평성대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이 감히 오늘 이 궁전 위에서 한 가지 적과 내통하고 나라를 팔며 모반을 꾀한 큰 죄를 적발하겠나이다. 누가 그렇게 대담하단 말이냐? 폐하, 이 물건을 보십시오. 이는 신의 사람이 국경선에서 한 북적 사신의 몸에서 가로챈 밀서입니다.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다. 서만평. 신, 여기 있습니다. 네가 직접 보아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에요. 폐하, 살펴주소서. 신은 억울합니다. 내관 수고 좀. 서상석께서 어제 올린 상소문을 가져오게. 배정, 이것이 네가 천번 만번 고른 좋은 장인이라는 놈이냐?
적과 내통하고 나라를 판 흉악한 간적이 아니냐? 이런 나라의 도적을 맞아 너는 또 어떻게 처신하겠느냐? 이거야말로 부족을 멸하는 큰 죄입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필적과 개인 도장이 모두 일치합니다. 이번에 서상서는 아마 도망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섭정왕 전하께서는 평생 현명하셨는데 어찌 간신의 딸을 마음에 두셨겠습니까? 이제 아마 연루될 것입니다. 네. 폐하. 이 일은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서상서는 어제 폐하의 가온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반역 행위를 하다니 정과 이치에 모두 맞지 않습니다. 신은 생각하기에 이는 매우 의도적인 모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폐하께서 밝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국적이 나타났는데 왕자께서 의심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혹시 서씨 딸 때문입니까? 그래서 국가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왕자께서는 강산 사직을 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안왕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서만평의 적과 내통한 증거가 산처럼 확실합니다. 엄벌하지 않으면 어찌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겠습니까? 폐하께서 명을 내리시길 죄신 서만평을 즉시 구금하고 엄중히 신문하소서. 폐하께서 명을 내리소서. 사람을 불러라. 예부상서 서만평을 대옥에 넣고 신문을 기다리게 하라. 폐하. 폐하. 저희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폐하께서 밝혀주소서. 폐하. 저희 아버지는 관리가 된 지 수십 년 동안 작은 잘못은 있었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쥐처럼 겁이 많아서 섭정왕 전하를 조금만 거슬러도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가 적과 내통하여 나라를 배반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구족을 멸할 정도로 말입니다. 안왕 전하께서는 입에 달고 말씀하시길 증거가 산과 같다고 하셨지만 감히 묻겠습니다. 이 편지는 어디서 가로챈 것입니까? 가로챌 때 누가 목격했습니까? 왜 먼저 병부에 보내 확인하지 않고 바로 생일잔치에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까? 네가 본왕을 의심하는 것이냐? 신녀는 단지 의심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적과 내통하는 밀서라면 왜 암호화하여 보내지 않고 오히려 쉽게 가로채게 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면 어찌 자신의 필적을 사용하겠습니까? 자신의 개인 도장을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폐하, 소녀는 폐하께 감히 아버님을 즉시 서면해 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폐하께 진상을 밝힐 기회를 주시길 청할 뿐입니다. 사흘, 단 사흘만 주십시오. 소녀와 섭정왕께서 이 사건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만약 밝혀내지 못하면 소녀는 아버님과 같은 죄를 받겠습니다. 목숨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와라. 안 된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신도 섭정왕의 자리로 보증합니다. 서만평에게는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사흘 안에 증거를 찾지 못하면 신은 서씨 부녀와 함께 반역죄를 받겠습니다. 좋다. 심히 내게 사흘을 주마. 폐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서두르지 마. 안왕이 오래 준비하여 이 함정을 만들었다. 완벽해 보일수록 치명적인 약점이 숨기 쉽다. 그 씨는 기운이 중요하니 일필휘지로 신묘함을 살려야 한다. 아버님은 붓을 잡으면 단번에 써 내려가셔서 절대 이런 망설인 흔적이 없으세요. 대정, 여길 봐. 이건 필체가 아니라 최고의 위조장인이 필적을 모방할 때 정확성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조절한 흔적이야. 누굴 조사해야 할지 알겠다. 현영, 예, 대인. 무공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안왕부의 식객이었다. 필적 위조에 능하다. 10년 전 안왕이 악질로 핑계 삼아 제적했다. 그의 진짜 은신처는 경성 서쪽 산에 버려진 사냥꾼 오두막일 거야. 즉시 보내서 살아있든 죽었든 찾아내라. 예. 왕자님, 저희가 서산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 이것들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가고 유일한 단서가 끊겼어. 서두르지 마. 아직 반전이 있을지도 몰라. 집안은 간단히 꾸며져 있었고 싸움 흔적은 없었습니다. 화로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제 속에서 이것들을 찾았습니다. 또 탁자 위에 차 한 잔이 있었는데 아직 따뜻했습니다. 무공이 떠난 시간은 저희가 도착하기 1시즌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급하게 떠났습니다. 누군가 미리 데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안왕이 미리 소식을 듣고 머공을 이동시켰군.
그는 이렇게 하면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무 급하게 불태웠어. 흔적은 남기 마련이야. 사람은 갔지만 글자는 남아있어. 그럼 이제 어떡하지? 안왕이 머공을 숨겼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인증이 없잖아. 인증이 머공뿐이라고 생각해? 설마. 안왕이 머공을 옮긴 건 양심에 걸리는 게 있다는 뜻이야. 양심에 걸린 사람은 더 많은 실수를 드러내기 마련이지. 우리가 할 일은 머공을 쫓는 게 아니라 안왕 스스로 실수를 내놓게 하는 거야. 뭘 하려는 거야? 연회에서 그가 공격했을 때 우린 수비만 했어.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야. 어떻게 유인할 건데? 소문을 퍼뜨려. 머공이 우리 손에 잡혔다고, 대리사 천옥에 갇혀있다고. 안왕은 마음이 불안해서 분명 사람을 보내 입막음하려 할 거야.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잡는 거지. 하지만 혹시 속지 않으면? 속을 거야. 그는 질 수 없으니까. 안왕은 여러 해 동안 준비해왔어. 이날만을 기다려온 거야. 자신이 이길 거라 생각해서 모든 걸 급하게 서두르고 있어. 사람은 급할수록 실수하기 쉬워. 게다가 그 혼자만이 아니야. 소평군주 말이야? 소평군주는 널 뼈저리게 미워해. 그녀가 놓칠 리 없어. 널 해칠 기회를 말이야. 그녀가 머공이 우리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 안왕을 부추겨서 움직이게 할 거야. 여자가 질투에 눈 멀면 남자보다 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 배정.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 거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어? 좋아. 내 말대로 하자. 배정. 있잖아.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냐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해. 네가 다치게 두지 않을 거야. 누가 너 걱정한다고 했어? 내 아버지가 걱정됐던 거야. 그래. 장인어른도 우리 판 위에 계시지. 이게 그 편지를 위조한 놈이야? 서상서를 해친 무공이지. 필적 모방에 능한 고수라더군. 서상서님 필체조차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 못할 정도라던데. 그러게 말이야. 석정왕이 직접 체포 명령 내린 사람이야. 가짜일 리가 있나? 이제 서상서 구할 수 있겠네. 하늘이 도우셨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조정일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지. 왕냐. 거리마다 온통 소문이 났습니다. 무공이 이미 대리사 감옥에 갇혔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섭정왕께서 현명하시다고서 상서가 사건이 뒤집힐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인은 배정이 어떤 기발한 수를 쓸지 궁금했는데 설마 이런 하찮은 술책에 불과할 줄이야. 하늘을 속여 바다를 건너는 짓이군. 응? 무공이 어디 있는지 과인이 모를 리 있나? 그 죄수술에 탄 사람은 진짜 무공이 아니야. 왕야께서 현명하십니다. 이 죄수술에는 그저 백성들에게 연기하는 것일 뿐이야. 과인을 낚으려는 것이지. 그럼 왕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연기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배정이 더 방자할수록 그만큼 진짜 증거가 없다는 뜻이지. 하지만 무공을 살려두는 건 언제나 화근이야. 가서 영원히 입을 막아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배정아, 배정. 이런 잔머리로 과인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과인은 한번 두고 보겠다. 3일 후에 네 장인을 어떻게 구할지 말이다. 무공이 이미 감옥에 갇혔어. 뭐? 무공이? 잡혔다고? 그럼 배정이 이미 증거를 잡은 거야? 내가 예전에 안왕을 찾아갔었어. 무공도 만났고. 만약 무공이 자백하면 나까지 연루되면 어쩌지? 안왕이 나를 내팽개칠까? 대신 희생양으로? 안 돼. 내 복수는 아직 안 끝났어. 서미월이 그년이 망하는 꼴을 아직 못 봤어. 휘말릴 수 없어. 감옥에 들어갈 순 없어. 안왕은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무공을 없애야 해. 그가 죽기만 하면 증인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나를 어쩌지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무공만 죽으면 나는 안전해. 사람은 제일 안쪽 방에 있어. 여기까지만 데려다 줄게. 빨리 가서 빨리 와. 무공은 반드시 죽어야 해. 그가 죽으면 증인이 없어지니까. 군주, 네 공범 안왕이 이미 자백했어. 넌 버림받았어. 모든 일이 다 네 탓으로 돌려졌어. 이제 그를 지킬지 아니면 너 자신을 지킬지 선택해. 폐하, 사흘이 지났습니다. 섭정왕과 서미월은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적과 내통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국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신은 폐하께 전하옵니다. 죄신 서만평을 공개 처형하소서. 본보기로 삼으소서. 누가 본왕에게 증거가 없다고 했소? 섭정왕께서 증거가 있다면 내놓으시지요. 조정 신하들 모두 보게. 폐하, 이는 신이 교회 폐가 화로에서 찾은 조각입니다. 그 위에는 서만평 대인의 필적을 본뜬 글씨 연습종이입니다. 먹물과 종이가 이른바 적과 내통한 밀서와 동일한 출처입니다. 몇 장의 휴지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서만평이 양심에 찔려 증거를 없애려다 남긴 것일 겁니다. 안왕형의 말이 일리가 있소. 그렇다면 안왕께서는 이 진술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이는 대리사 옥졸과 금군의 연명 진술서입니다. 3일 전 밤, 소평군주가 외출금지령을 무시하고 변장을 하고 깊은 밤에 옥에 잠입하여 증인 무공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물적 증거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허튼 소리 소평은 제멋대로이고 제멋대로 행동했을 뿐 이 일은 본왕과 무슨 상관입니까? 안왕형과 무슨 상관이 있겠소? 그럼 안왕형께서 보시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범인을 데려와라. 너였어? 다 너야, 안왕. 네가 시킨 거야. 네가 이 거짓말을 꾸미게 했어. 네가 약속했어. 일이 끝나면 서미월을 처리해준다고. 이제 일이 드러났는데 너는 모든 걸 내게 뒤집어 씌우려 해. 이 죄를 대신 쓰지 않을 거야. 미쳤군. 배쟁에게 고문당해 정신이 혼미해졌어. 그런 말이 무슨 증거가 되겠어? 내가 미쳤다고? 맞아. 나 미쳤어. 미친 게 네 말을 믿은 거야. 서가만 무너뜨리면 배쟁이 나를 봐줄 거라며. 그런데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저를 칼로만 봤어요. 폐하, 신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신녀가 안왕의 이간질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서가를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안왕이 주모자입니다. 그는 폐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배정을 중용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서만평의 세력을 빌리려 했습니다. 배정의 권한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닥쳐라. 이 미친년아. 사람 불러라. 저 여자를 끌어내라. 미쳤어. 그 여자가 미쳤어. 폐하. 보십시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미친 소리를. 그게 어찌 친왕 모함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폐하께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안왕 전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너는 분명히. 초민묵은 폐하께 읍니다. 네가 무공이냐? 폐하, 예, 그러하옵니다. 안왕은 저를 먼저 죽여 입막음을 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섭정왕 전하의 아미가 한 걸음 먼저 저를 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폐하, 이것은 당초 안왕 전하께서 초민에게 명하신 서대인의 적과 내통하는 편지를 위조할 때 친히 쓰신 지령입니다. 위에는 내용부터 필체의 요구, 도장 모양까지 모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폐하께서 살펴보십시오. 좋다. 참 좋은 내 아우님이시다. 조정의 이품 대신을 모함하고 적과 내통하는 문서를 위조하고 대주의 국본을 흔들어 놓았구나. 너는 네 사욕 하나 때문에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군왕을 속이는 일을 누구한테 면목이 있느냐. 망했다. 모든 게 끝났다. 전하의 뜻을 전하라. 안왕덕이 지위에 맞지 않고 반역자와 같다. 즉시 왕작을 빼앗고 서인으로 강등하며 종인부에 가도 종신 감금하라. 소평 군주 마음이 간사하고 독하며 반역에 가담했으니 즉시 서인으로 패하며 영남으로 삼천리 유배 보내라.
영원히 경성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전하의 뜻을 전하라. 예부상서 서만평은 충성심을 인정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 관직을 회복시키고 황금 1000냥을 하사하며 비단 100피를 내리라. 위로의 뜻을 보여라. 좋아, 좋은 사위야. 장인어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아니야. 아니야.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너희를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이 있구나. 미월이가 이번 생에 너에게 시집 갈 수 있다니 조상님 덕분이야. 내 어머님 영원히 지켜주신 거야. 사위야, 이번 큰 은혜 장인이 갚을 길이 없구나 생각해보니 오직 내 이번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전수하겠다. 그리하여 나의 진정한 마음을 보이고자 한다. 사위야, 네 사람됨이 너무 강직해서 융통성이 없구나. 이건 아비가 평생을 바쳐 정리한 관청에서 살아남는 비급이야. 가져가서 열심히 읽어봐. 석 달 안에 분명 조정에서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거야. 장인어른의 마음은 사위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만 이 학문은 시모에서 사위는 둔해서 아마 장인어른의 노력을 헛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괜찮아. 일단 봐봐. 모르면 언제든 물어봐. 앞으로 조정에서 누가 네 험담을 하면 장인이 제일 먼저 가서 욕해줄게. 우리 장인과 사위가 마음을 합치면 쇠도 자를 수 있어. 요 며칠 자꾸 악몽을 꿔. 아버지가 칼을 쓰고 있는 꿈을 꿨어.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어.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해. 내 부주의였어. 너와 장인어른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안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내 탓이 아니야. 오히려 이 위기 덕분에 고마워해야 해. 전에는 네가 항상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어. 사륙을 서슴지 않고 속이 깊은 섭정왕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 며칠 무서워하는 모습도 화내는 모습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배정을 봤어. 넌 몰라. 네가 금전 위에서 우리 부녀와 함께 반역죄를 받겠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뭘? 나는 생각했어. 이 남자가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고. 훗날 내가 출세하면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소. 너였어? 설마 네가? 15년 전 나무 아래 그 소년 너였어. 나야. 너를 15년 동안 찾았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모르는 척 했어? 혹시 나를 알아본 거야? 첫눈에 알아봤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네가 기억하지 못할까봐, 네가 생각할까봐 내가 은혜를 갚으려는 거라고. 네가 싫어할까봐 나는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날 스스로 나를 알아보길 기다렸어. 이 바보야. 15년을 기다렸잖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갈까봐 안 무서웠어. 주자건과 포승일은 그럴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였어? 화방에서 소승이를 쫓아내고 군막에서 주자건을 꾸짖는 거. 배정, 넌 정말 여우야. 하지만 이 늙은 여우는 15년을 기다려서 겨우 너를 만났어. 부매야 부매. 있잖아. 네가 15년 전에 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배정이었어. 그가 찾아왔어. 월이를 찾았어. 그 꼬마 녀석. 그때 배고파서 얼굴이 누렇게 뜬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했지. 우리 딸을 아내로 맡겠다고. 내가 애들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금방 잊어버렸거든. 누가 알았겠어. 그가 정말 섭정왕이 될 줄. 15년 동안.
한 남자가 5살 때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게 15년을 기억하다니. 그러면서 여러 방법으로 접근하고 보호하고 그녀와 결혼하다니. 이 사람 괜찮네 부매야. 내 눈이 나보다 낫구나. 넌 그때 이미 이 녀석을 알아봤고 나는 계속 개자식이라고 욕했는데 또 딸을 시켜서 그를 괴롭히게 했잖아. 결국 딸은 못 괴롭히고 내가 오히려 그한테 꼬여버렸네. 하지만 이런 사람한테 꼬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부매야 걱정 마. 이 녀석 내가 인정한다. 앞으로 누가 감히 그를 괴롭히면 나 서만평이 가장 먼저 가만두지 않겠다. 물론 그가 미워를 괴롭히면 나도 그를 이길 수 없지만 울 수는 있어. 그가 짜증낼 때까지 울 거야. 됐다. 내일 내가 그 녀석을 찾아가서 한 잔 같이 하련다. 지난 일은 깨끗이 잊자. 앞으로 잘 살자. 장인어른, 일단 앉아. 아버지, 오늘 왜 이러세요? 은근슬쩍. 어른들 얘기하는데 애들은 끼어들지 마. 이렇게 컸는데요. 아무리 커도 내 딸이야. 장인어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절은. 너에게 하는 고마움의 표시야. 15년 전에 한 약속을 15년 후에도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미워를 지켜주고 서가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 딸이 억울한 일 없게 해줘서. 아버지, 우리 말 엿들으셨어요? 엿듣다니? 내가 너희가 정원에서 감기 걸릴까봐 좋은 마음에 가봤는데. 장인어른 과찬이십니다. 미워를 지키는 것은 제 당연한 일입니다. 15년 전 장모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고 뭐고.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남의 말 하지 말고 지난 일은 덮자. 앞으로 미워를 잘 대해줘. 그럼 나는 만족해.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딸아, 내 어머니가 골라준 이 혼사가 아비가 고른 것보다 낫구나.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안심하실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다. 장인어른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조정해서 더 이상 나를 꾸짖지 마라. 적어도 체면은 좀 살려줘. 내가 그래도 내 장인이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적만 꾸짖고 장인어른은 꾸짖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말이지. 그리고 그 암령 하나만 더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차고 다니면 밖에서 체면이 서잖아. 아버지, 좀 진지하게 모자세요? 내가 어째 진지하지 않다는 거냐. 그 암령으로 암위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혹시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니? 장인어른 잘 간직하십시오. 가자. 오늘 아비가 한턱 낼게. 우리 취선로 가서 한잔하자. 안 된다. 가우천성. 너무 촌스러워. 아주 촌스러워. 온 도성의 청첩장이 다 이렇게 쓰는데 어찌 드러내겠느냐. 내 사위 배쟁의 탁월함을 다시 써. 대인. 이미 고친 것이 17번째 판본입니다.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방향? 본관이 원하는 것은 창의성이다. 독특함이라. 온 도성 사람들이 보고 엄지를 치켜 세울 그런 거 말이다. 대인. 됐다. 이렇게 고쳐. 건곤정아 1월동휘. 대인. 이 8글자는 보통 황제와 황후의 대례를 형용하는 격식입니다. 신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다는 거야. 내 사위는 섭정왕이다. 천자를 대신해 정치를 하니 부군과 같지. 황제와 황후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렇게 정했다. 대인. 이것이 밖에 새 나가면 새 나가면 어쩌라고. 누가 험담을 하겠느냐. 그를 본관에게 보내라. 군관이 고민이었는데 말재주를 부릴 사람이 없어서. 아, 맞다. 그 1월 동의 4글자는 금가루로 써라. 반짝이게 눈이 부시게 해라. 딸아, 잘 왔구나. 이것 봐. 아비가 내 부군에게 디자인한 홀레복이야. 전무후무하게 만들어줬다 이름하여 문무쌍전 강산을 쥐다. 이 견갑 좀 봐. 얼마나 위풍당당해. 이 보검은 무공을 상징하고 이 오겨이는
문운을 상징해. 그리고 이 강산도 너희 신혼부부에게 앞으로의 날들이 불같이 뜨겁고 강산처럼 튼튼하길 바라는 거야.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옷이 얼마나 무거울지. 무겁다고? 무겁긴 뭐가 무거워. 대장부가 하늘을 떠받치고 땅에 서 있는데 옷 한 벌 입는 게 무겁다고? 그가 무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옷에 수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가 입으면 아마 길도 못 걸을 거예요. 혼례할 때 신부가 산을 끌고 들어오는 꼴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네. 줄일까? 강산도를 반쪽 강산으로 바꾸자. 아버지, 그냥 자수하는 아가씨에게 평범한 혼례복대로 하라고 하세요. 아버지의 고심이 담겼구나. 네가 뭘 알아? 아버지, 먼저 과자 드세요. 진정 좀 하시고. 그럼 홀레복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요리 이름 아직 못 정했어. 왕이야. 상서대인 또 사람을 보내서 100개나 혼례 연애 요리 이름 후보를 보냈습니다. 또? 대인께서 전에는 너무 속됐다면서 내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드러내지 못한다고 두 집안의 혼인의 깊은 의미를 그러면서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요리에 고사가 있어야 한다고 함부로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고. 장인과 사위의 화합, 용과 봉의 짝, 이 요리는 뭡니까? 상서대인 말씀으로는 이 메인 요리는 늙은 암탉으로 비둘기 새끼를 찐 요리라고 장인과 사위의 화합을 뜻하고 부자 간의 깊은 정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늙은 암탉이 새끼 비둘기를 찌다니. 대인께서 말씀하시길 늙은 암탉은 장인어른을 새끼 비둘기는 왕야 당신을 대표한다고. 우리 아버지 정말 재능이 많으시네. 상서대인에게 전해라. 혼례 연애 메뉴는 예부의 옛 규례대로 하면 된다고. 그분께서 번거롭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잠깐. 책자를 도로 가져가라. 내가 다시 보지 않도록. 부인,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더 놀라게 할 셈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자신의 평생 배운 것을 모두 당신의 결혼식에 쓰시겠다고. 그 평생 배운 걸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태자 가르치는 거. 태자한테 가서 가르치래. 황제가 널 죽일 거야. 뭐? 배정이 안 보겠대. 왜? 화려하지 않아서 그래? 요리 100개 더 추가해. 도련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안 돼. 내 딸 시집 보내는 건 큰일이야. 완벽해야 해. 우리가 아니면 결혼식은 아버지한테 맡기고 청첩장과 음료, 예복과 메뉴는 우리가 정해. 찬성. 아가씨, 소장군 주작건이 뵙길 청합니다. 거절할까요? 됐다. 왔으니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아가씨. 주장군, 격식 차리지 마세요. 앉으세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정성입니다. 아가씨와 섭정왕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장군께서는 먼 길을 떠나시려나요? 그날 궁에서 제가 나약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어떤 것들은 출세보다 더 중요하더군요. 섭정왕 저보다 낫습니다. 책임감도 더 있고요. 그를 선택한 건 옳은 일입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북방으로 발령나 변방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경성의 풍류는 저에게 맞지 않아요. 아마 전장이 제 운명인가 봅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차를 술 대신 삼아 주장군의 앞길에 출세하시길, 무운이 번창하시길. 감사합니다. 아가씨 소왕야, 소승이가 뵙길 청합니다. 아가씨. 왕수가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내놓을 게 별로 없어서.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까치 그림입니다. 솜씨가 좋지 않아 부디 받아주세요. 소왕야께서 너무 겸손하십니다. 그날 유람선에서 왕수께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원래 영웅도 아니고 질투심 부리는 게 정말 우스웠죠. 이제 깨달았어요. 경중의 시시비비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와 그림에 전념하며 산천을 유람할 겁니다. 그래도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겠죠. 아가씨,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가씨와 왕수께서 영원히 행복하시길. 아가씨, 다들 변했네요. 사람은 자라야 하니까. 다만 우리 모두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이야. 아가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봤어요. 왕자님께서 보시면 분명 넋을 잃으실 거예요. 노명나고요. 아이, 너희들 물러가라. 혼자 좀 있고 싶어. 정말 나
섭정왕비가 되는 거야? 꿈만 같다. 왕부가 그렇게 큰데 혹시 내가 말 실수라도 하면 망신은 배정이 당할 텐데. 그가 나 때문에 조정에서 그렇게 큰 풍파를 견뎌냈어. 나는 싫어. 그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 이 깊은 사랑, 이 존귀한 신분. 정말 내가 어울릴까? 아가씨, 왕자님께서 찬압을 보내셨어요. 부인. 월이를 데리고 왔어. 내일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구나. 월아, 이리 와. 이건 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비녀란다. 난초는 은은하고 다투지 않지만 절개가 있다고 하셨지. 오늘 아비가 네게 준다. 내일 시집 가면 너는 어른이 된단다. 앞으로 배정이랑 잘 지내거라. 그는 좋은 아이야. 내게 맡길만 해. 네, 까부는 성격 좀 고쳐야 한다. 그를 너무 걱정시키지 말고. 하지만 그가 널 괴롭히면 두려워하지 마라. 집에 와서 아비에게 말해. 아비가 그 집에 가서 혼내주마. 아버지. 바보야, 기쁜 날에 왜 우니? 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네가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 아비가 무능해서 너에게 공주나 군주봉호를 따주지 못했구나.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의젓한 사내를 찾아 평생 근심 없이 지키게 하는 것. 이제 아비가 해냈다. 서방님, 이 못난 여인은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딸을 당신께 맡깁니다. 바라건대 잘 키워주십시오. 좋은 사위를 찾아주시고 억울하게 하지 마소서. 부인,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배정이 딸에게 잘해줍니다. 딸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몇 달 전만 해도 누가 몰랐습니까? 섭정왕과 서상선은 조정의 숙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가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 소문이 서가 아가씨가 염치 없이 추한 수단으로 섭정왕을 유혹했다고 도리어 왕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해 경성의 웃음거리가 되었지. 누가 알았겠어.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지. 뭐 유혹이고 뭐 모욕이고 결국 모두 섭정왕 전하께서 사랑에 미쳐서 꾸민 계략이었다. 맞아. 못 들었어? 궁중에 있는 소평군주 그리고 안왕, 서가를 모함하려다가 결국 왕과 서 아가씨가 힘을 합쳐 모두 무너뜨렸잖아. 이게 뭐 밑바닥에서 일어난 간신의 딸이냐? 이건 분명히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미래의 왕비시다. 그렇군. 그래서 상서부의 규수분이 어떻게 갑자기 섭정왕과 좋아지게 됐나 했더니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 거였구나. 폐하, 길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왕의 맞이 행렬이 벌써 상서부에 거의 도착했을 것입니다. 좋다. 좋아, 배쟁이 집을 얻었으니 약점이 생겼고 그래야 뿌리가 생긴다. 서만평, 그 늙은 여우가 이제부터 완전히 짐의 배에 묶인 셈이다. 이 혼사가 짐이 그에게 금산 10개를 내리는 것보다 조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낫다. 왕나, 서만평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 고향 규칙대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장인어른께서 문제를 내주십시오. 좋다, 배짱 있군. 첫째 관문은 문과 시험. 왕께서 화장 제촉을 주제로 시 한 수를 지어주십시오. 진심이 담기고 문제가 뛰어나 우리가 마음으로 납득하게 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봉관 하피가 주콩에 비치고 수놓은 규방의 가인은 군자를 기다리네. 봄빛이 머물지 않는다고 원망마오. 다만 장인이 너무 재촉하기 때문이라. 됐다. 통과로 인정하마. 둘째, 관문.
무과 시험을 보자. 왕의 문제는 뛰어나지만 무예는 어떤지 모르겠소. 이 인벽을 통과해 주시오. 됐다. 마지막 관문 재물 시험. 이 재물은 금은 같은 재물이 아니라 말재간 재물이다. 왕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 3마디를 해주시오. 내가 기쁘게 해야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치겠소. 첫째 장인 어른, 당신께서 이 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은 미월을 낳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딸을. 둘째,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께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저 배쟁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저 배쟁은 이에 맹세합니다. 이 생에 오직 서미월 한 사람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그녀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딸아, 아비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녀석이 너무 대단해서 아비가 막을 수가 없구나. 나와라. 얘야, 아비는 최선을 다했다. 우스꽝스러운 첫 만남부터 죽음의 문턱에서의 시험까지 이 길이 드디어 오늘에 이르렀다. 길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 패백 드리옵니다. 하늘과 땅의 절. 부모님께 절. 배정이야. 배정이 그를 위해 또한 서씨 집안을 위한 체면이야. 부부가 서로 절. 예를 마쳤습니다. 왕야와 왕비를 축하드립니다. 신혼을 축하드리며 100년 해로와소서. 집에 가자. 왕야, 축하드립니다. 하관이 마실 수 있게 되어 왕야와의 큰 소조의 패백주를 참으로 삼생의 행운입니다. 이 한 잔 하관이 먼저 올리겠습니다. 왕야와 왕비의 영원한 동심을 기원합니다. 아들, 낳으소서. 왕야께서 주량이 대단하시다 들었습니다. 하관은 재주가 없사오나 감히 왕야와 세자를 들고자 합니다. 왕야와 서대인 장인과 사위의 정이 깊어 경중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 크게 한 잔 들겠습니다. 좋은 사위야, 그들은 다들 안 돼. 봐, 장인의 것을 봐. 대야 장인인 나라고 너를 괴롭히는 게 아냐. 오늘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다면 앞으로 조정에서 나 서만평은 오직 너만을 따를 것이다. 사위야, 내 심장 같은 보배를 내게 맡긴다. 너는 꼭 그녀를 잘 대해줘야 한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내 딸은 그녀는 좋아해 반짝이는 것. 그리고 맛있는 것. 배고프냐? 왕야,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몇 가지 묵은 빚이 이제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인, 말씀하시오. 좋아, 처음부터 물어보겠다. 너 사실대로 말해. 옥패의 약속 외에 도대체 언제 내게 마음을 품렸어? 처음 길에서 내가 안긴 때 아니야? 너는 벌써 꿰뚫어봤지? 내 서툰 연기를 내가 순수하고 귀엽다고 생각했어? 또 다른 재미가 있다고? 부인의 연기는 정말 천재적이었소. 본왕은 그때 그대의 그 같은 손과 발로 넘어지는 법에 압도당했소. 그게 바로 경어로의 유람선에서였지. 네가 소승이를 쫓아내고 내가 멀미할 때 세심하게 돌봐줬잖아. 그때였니 내가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에 감동받아 연민을 느꼈어. 정말 감동받았어. 그런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마음에 두고 다 못 먹은 과자를 싸가겠다고 하더라. 본왕은 부인 같은 마음이 굳건한 사람을 대주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분명 일부러 나를 놀리는 거지. 그건 분명 궁에서였어. 내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소평군주를 때린 일. 네가 나서서 네가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전혀 물러서지 않는 모습. 나를 특별하다고 느꼈니? 그래서 완전히 빠져버렸어. 네가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존엄을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 앞에 섰을 때 본왕은 생각했어. 이런 여자는 누군가의 손에 받들어져야 한다고, 평생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더 이상 조금도 억울하게 하지 않겠다고. 네가 말하지 않으면 오늘 밤은 바닥에서 자. 옥패 약속 외에도 사실 내 마음속에는 벌써 네가 있었어. 벌써?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니? 기억나니? 작년 정월대보름 등불 축제. 그날 밤 네가 입고 있던 연노란색 치마 저고리 마지막 등불 수수께끼를 마쳤기 때문에 한 가득 상품을 안고 잉어 등불 아래 서서 전리품을 세면서 코를 찡그리며 고민했지. 나는 그때 길 건너 찻집 위에 있었어. 너를 보고 있었어. 겨울잠 준비하는 다람쥐처럼 서툴고 귀여웠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경성에 어쩌면 이렇게 생생하고 재미있는 아가씨가 있을까. 네가 그때 이미 그런데 왜 나중에 조정해서 그렇게 내 아버지를 모욕했어. 네가 알면서도 그분이 체면을 중시하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왜냐하면 나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이유가 필요했어.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 상서대인은 어떤 성격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아. 그는 체면을 중시해. 더군다나 원한을 잘 간직해. 내가 직접 가서 청혼하면 그는 반드시 내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생각할 거야.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할 거고. 하지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면, 그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리면 그의 성격상 반드시 생각해낼 거야. 가장 속 시원한 복수 방법을, 그리고 조정의 숙적에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하고 가장 직접적인 복수는 바로 너를, 그가 가장 자랑하는 딸을 미인계를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함정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 도구로 이용당하셨어. 부인 이제서야 알다니 늦었어. 배정. 이 사기꾼아. 늙은 여우. 나를 속였어. 우리 아버지까지 속였잖아. 너 참 뿌듯하냐? 우리 부녀가 바보처럼 네가 짠 판 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꼴. 그래, 부인이 나를 해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더라. 너 앞으로 매일매일 경계해야겠어. 부인, 걱정 마세요. 제 모든 계략과 술수는 이제부터 오직 한 곳에만 쓰일 겁니다. 어디? 당신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고 평생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 잠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께 보낸 사과 선물들, 천년산삼, 곡물 비단 같은 거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인삼으로 돼지 먹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딸아, 아빠가 보러 왔어.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시고. 내 사위 보러 왔지. 그가 효도한 좋은 것들 반은 넣어줄게. 여기서 왕부에서 억울하게 지내지 말라고. 사위야, 내 말 들어봐. 우리 미월이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안 좋아서 네가 좀 양보해줘. 네가 싸우면 맛있는 거 사주고 반짝이는 장신구 사줘. 그럼 풀려. 장인어른 말씀이 옳습니다. 사위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걘 자기 사람 감싸기를 잘해. 네가 괴롭힘 당하면 얘한테 말해. 걔가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줄 거야. 아버지보다 나을 거야. 예, 미월이는 제 의지처입니다. 솔직히 말해, 벌써 우리 아버지 성격을 다 꿰뚫고 있었지? 오늘 보니까 완전히 아들로 봐주시더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장인어른까지 속이다니 참 대단하시네. 그럼 부인, 후회하나요? 내 함정에 빠진 걸 후회하나요? 책에서 그러는데 영웅은 미인 고개를 못 넘는다더니 나만 반대네. 왜냐하면 나에게 부인이 곧 나의 강산이니까. 내가 이 생에서 유일하게 함락시키고 싶은 성 너를 얻기 위해 철통 같은 함정을 놓는다면 무슨 상관이겠어?